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제 손에는 USB가 있어요. 이 작은 것 하나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를 흔들 겁니다. 웃긴 건 제가 그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거예요. 제 남편은 지금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시부모님은 제 발표를 기대하며 앞줄에 앉아 계세요. 1시간 후면 그분들은 저를 다시는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28년 만에 전부터겠죠? 일주일 전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31살, 함영그룹 경영전략팀 이사예요. 결혼한 지는 1년 반쯤 됐고요. 남편 하민재가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어요. 여보, 다음 주 이사회 준비 잘 돼가? 응, 거의 다 됐어. 긴장되지? 조금. 사실은 많이 긴장됐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요. 민재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와이프 똑똑해서 걱정 안 해. 항상 잘하잖아. 고마워. 그가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사랑해. 나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겉으로는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제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주소가 없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직 출근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히 봉투를 열었어요. 흰 종이 한 장, 필기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준비됐습니까? 잊지 않으셨죠? 그게 전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사님, 일찍 오셨네요. 후배가 들어왔어요. 아, 응, 일찍 왔어.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못 잤어. 이사회 준비 때문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응, 고마워. 후배가 자리로 가자. 저는 다시 서랍을 열어 편지를 봤어요. 다음 주 수요일 7일. 7일 후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점심시간, 저는 화장실 개인 칸에 들어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벌써 이렇게 빨리?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괜찮아, 괜찮아. 계획대로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후 3시쯤 회의 중에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 같아서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갔어요. 여보세요? 한유진 이사님? 낮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저 김석진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 오래전에 들었던 그 이름. 어떻게 제 번호를 오늘 밤 만나야겠습니다. 지금은 곤란한데요. 급합니다. 전해줄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무슨 여의도 한강공원 7시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맑은 하늘. 하지만 제 안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 민재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같이 저녁 먹자. 맛있는 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미안. 오늘 팀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전송. 거짓말이었어요. 또 거짓말.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이 쉬워졌을까요? 7시. 여의도 한강공원은 조용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김석진 씨,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나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8년 만에, 년 만에 듣는 그 호칭,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미안해. 근데 나한테는 내가 하나야. 정하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정말 오래됐지? 내가 이렇게 컸네. 김석진 씨가 벤치에 앉았어요.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읽어줘야 할 것 같아서. 그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뭔데요? 열어봐. 안에는 낡은 카세트 녹음기가 있었어요.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된, 정말 오래된 녹음기? 이게 뭐예요? 그날 밤 녹음이야. 무슨 그날 밤? 김석진 씨는 한강을 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회사 간부들이 회의하던 거,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게, 내가 녹음했어. 경비실에 숨어서. 그리고 20해 넘게 숨겨뒀지? 왜 이제야? 무서웠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가족이 있으니까. 애들 키워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다 컸어. 독립했어. 그래서 용기 낸 거야. 저는 녹음기를 들여다봤어요. 작고 가벼웠어요. 하지만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들어봤어요? 들었지? 수없이. 뭐가 들어있는데요? 진실.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김석진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야, 너 이번 주에 뭔가 할 거지? 무슨 소리예요? 알아. 내 눈빛 보면 내 아버지랑 똑같은 눈이야.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심해. 그 사람들 위험해.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알아요. 정말 할 거야? 저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 그럼 잘해. 내 아버지를 위해서. 김석진 씨는 일어났어요. 미안해. 하나야. 진작 용기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라도 주셔서 감사해요. 그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재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응. 회식 어땠어? 괜찮았어. 술 냄새가 안 나는데. 무슨 회식이 술도 안 마셔? 내가 운전해야 해서. 안 마셨어. 민재 씨는 저를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유진아, 응? 요즘 이상해. 뭐가? 너,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느낌이 그래. 나한테 뭔가 말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피곤해서 그래. 이사회 준비하느라. 정말, 정말이야. 민재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 믿을게. 씻고, 자. 응.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들. 이번 사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조용히 해야지. 언론에 새 나가면 큰일 나. 유가족은 돈 주면 돼. 얼마나? 3천만 원이면 충분해.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CCTV는 다 지웠지? 네, 확인했습니다. 녹음 같은 거 없지? 없습니다. 좋아. 깨끗하게 처리해. 우리 회사 이미지 타격가면 안 돼. 하도윤 부회장, 제 시아버지, 민재 씨 아버지.
저는 녹음을 멈추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민재 씨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28년 만에 년 전. 제가 8살이었을 때 하나야, 아빠 출근한다. 잘 다녀오세요, 아빠.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셨어요. 항상 그러셨죠? 오늘 일찍 들어올게. 같이 치킨 먹자. 진짜? 와, 아버지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아빠 딸 예쁘지? 아빠, 아빠가 하나 많이 사랑해. 알지? 저도 사랑해요.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3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나야. 아버지 목소리였는데 이상했어요. 아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가 지금 냉동창고에 갇혔어. 문이 안 열려. 뭐? 그럼 어떡해?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곧 사람들이 올 거야.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배경에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그게 뭐야? 경보음인가 봐. 괜찮아. 빨리 나와. 아빠. 하나야. 시계가 멈췄어. 뭐? 아빠 시계. 너무 추운가 봐. 시계가 얼어붙었나 봐. 아버지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이거 엄청 추운가 봐. 손이 안 움직여. 아빠, 사람들 불러. 곧 올 거야. 괜찮아. 아빠, 응, 사랑해. 아빠가 하나 정말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빨리 나와. 그래, 나올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엄마한테 뛰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큰일 났어. 엄마는 즉시 회사에 전화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성태 씨 가족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병원으로 오십시오.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냉동 창고 안에서 질식사. 공식 발표는 작업자 부주의. 경찰은 말했어요. 본인이 실수로 문을 잠그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전화했어요. 갇혔다고.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사람이 왔어요. 유감입니다. 합의금으로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소리쳤어요.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우리 남편은 실수할 사람이 아니에요. 유가족분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경찰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으시면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장례식 날 저는 관 앞에 섰어요. 관 위에는 아버지 유품이 놓여 있었어요. 지갑, 신분증, 그리고 시계, 은색 손목시계, 침이 3시 17분에 멈춰 있는 시계. 저는 그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하나야, 그거 아빠 시계야. 소중한 거니까 엄마가 보관할게. 싫어. 내가 가질 거야. 하나야, 내가 이 시계 다시 움직이게 할 거야. 꼭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달라진 게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그 시계가 있었어요. 28년 만에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시 1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 작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끝나요. 다음 날 아침, 민재 씨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여.
못 잤어. 병원 가볼래?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이사회 때문에? 응. 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잘할 거야. 고마워. 나 믿지?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사에서 이사회 자료를 정리했어요. 아니, 정리하는 척했죠? 진짜 자료는 USB 안에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자료실로 갔어요. 오래된 신문을 검색했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하명그룹. 화면에 기사가 떴어요. 하명그룹 냉동창고 사고. 하청업체 직원 사망?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작업자 부주의로 추정. 회사 측 유감 표명.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 합의금 3천만 원. 제 아버지의 목숨값. 사진도 있었어요. 냉동창고 앞. 경찰 차량.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8살이던 저였어요. 엄마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모습.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이사님,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전략팀 팀장이 서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자료실에서 뭐 하세요? 과거 데이터 좀 찾고 있었어요. 이사회 자료요? 네. 그런데 이사님, 내일 발표 주제가 정확히 뭡니까? 기업 윤리와 투명성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뭔가 특별한 거 준비하시나 봐요? 저는 웃었어요. 네, 아주 특별할 거예요.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어요. 한 이사님 발표가 이사회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부회장님도 기대하신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요? 네. 며느리 발표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퇴근 후 민재 씨가 저녁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했어. 내일 큰일 있잖아. 테이블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들. 고마워. 내일 이사회, 우리 부모님도 오신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응원하러 오신대. 우리 며느리 발표 보고 싶으시대. 그냥 회사 일인데 가족인데 당연하지. 나도 갈 거야. 저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서. 요즘 이상해. 많이. 민재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유진아, 솔직히 말해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 정말, 정말이야. 민재 씨는 저를 한참 보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믿을게. 근데 뭔가 있으면 말해. 우리 부부잖아. 응.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야. 알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고마워. 미안해. 민재 씨. 내일이면 당신 더 이상 내 편이 아닐 거예요. 저녁을 먹고 민재 씨는 서재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평범한 저녁일까? 접시를 닦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울지? 이게 내가 원하던 거잖아.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재 씨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랍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3시 17분에 멈춰 있는 시계. 아버지, 내일이에요. 조용히 속삭였어요. 28년 만에 년 만이에요. 드디어. 시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멈춰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오늘이야. 일찍 일어났네? 민재 씨가 일어났어요. 응. 긴장돼서 잠이 안 와. 그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잘할 거야. 걱정 마.
응. 유진아. 응. 사랑해. 나도. 이게 마지막일까?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회사에 6시 반에 도착했어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가서 모든 걸 점검했어요. 빔 프로젝터, 컴퓨터, 마이크, 그리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서들. 28년 만에 연애 증거. 이사님, 정말 일찍 오셨네요. 비서가 들어왔어요. 응, 오늘 중요한 날이라 화이팅 하세요. 고마워. 9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임원들, 주주들, 기자들, 그리고 맨 앞줄에 하도윤 부회장, 민재 씨,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민재 씨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마지막 순서는 전략팀 한유진 이사님의 발표입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팀 이사 한유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함영그룹의 미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20분 동안 저는 준비된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 성장 전략, 신규 사업, 해외 진출. 다들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도윤 부회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민재 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여기까지가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멈췄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 성장, 이익, 혁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USB를 꽂았어요. 이건 우리 회사의 역사입니다. 감춰진 역사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냉동 창고, 갇힌 남자, 문을 두드리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자가 경보 버튼을 누르는 장면, 삐삐삐 하는 경보음, 그리고 나타나는 정장 남자, 하도윤 부회장. 그가 경보를 끄는 장면,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 영상은 2005년 12월 14일 촬영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함영그룹 3층 냉동창고에서요. 화면 속에서 남자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서 질식사했습니다. 하도윤 부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이것 꺼.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작업자 부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껐어요. 회의실이 폭발했어요. 사람들이 일어섰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재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날 죽은 남자의 이름은 정성태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그 남자는 제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제 본명은 한유진이 아닙니다. 목이 메었어요. 정하나입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녹음. 이번 사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조용히 해. 돈 주면 돼. 얼마나? 3천만 원이면 충분해. 가난한 사람들이야. 하도윤 부회장의 목소리. 현명하게 들렸어요. CCTV는 다 지웠지? 네, 확인했습니다. 녹음 같은 거 없지?
없습니다. 좋아. 깨끗하게 처리해. 저는 녹음을 멈췄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 아버지는 그날 오후 저한테 전화했어요.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시계가 멈췄다고 했어요. 너무 추워서 얼어붙었다고. 3시 17분에 멈춘 이 시계. 시계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하나야, 사랑해라는 말과 함께 저는 단상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민재 씨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8살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도윤 부회장을 봤어요. 부회장님, 제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죽어도 되는 이유였나요? 진실을 감춰도 되는 이유였나요? 대답이 없었어요. 28년 만에 연간 저는 이 시계를 보며 살았습니다. 매일 3시 17분을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젠가 이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는 민재 씨를 봤어요. 민재 씨, 그가 울먹이며 저를 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 아니, 하나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네. 우리 결혼도 다 계획이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목이 메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미안해요. 민재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도윤 부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당장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주주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볼 수 없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이름은 하민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도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하나 씨의 남편입니다. 민재야. 하도윤 부회장이 소리쳤어요. 만약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민재 씨가 아버지를 돌아보았어요.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정하세요. 저 영상이 가짜라고, 저 녹음이 조작이라고. 하도윤 부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민재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저는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제 시계였어요. 이거, 당신 거죠? 어떻게? 며칠 전에 당신 서랍에서 봤어요. 고장 나 있길래 시계방에 맡겼어요. 그가 제 손에 시계를 쥐어줬어요. 이제 다시 가요. 들어봐요. 똑, 똑, 똑.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28년 만에, 년 만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재 씨, 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그가 회의실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제가 보유한 함영그룹 주식 전량을 기부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성태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정성태 씨의 이름으로 산업 안전과 노동자 인권을 위한 재단입니다. 민재야,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 민재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게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회의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하도윤 부회장이 연행되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끝났어. 드디어.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하도윤 전 부회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위증교사. 재판이 끝나던 날, 저는 법정 밖에서 민재 씨를 만났어요. 하나 씨,
민재 씨,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할래요? 좋아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민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혼해야 할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시작이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진짜잖아요. 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그게 문제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전 당신을 이용했어요. 복수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당신과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민재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로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성태재단 설립 준비를 하면서요. 1년 후. 오늘은 성태재단 산업안전센터 개원식이에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태재단 대표 정하나입니다. 더 이상 한유진이 아니었어요. 이 재단은 제 아버지 정성태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센터 로비에는 유리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안에 아버지 시계가 있었습니다. 복원되어 다시 움직이는 시계. 이 시계는 28년 만에 연간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움직입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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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식이 끝나고 민재 씨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주식 기부 안 했으면 이 재단 없었어요. 당연한 거 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하나 씨, 응?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저는 그를 봤어요. 1년 사이 많이 수척해진 얼굴. 민재 씨, 응? 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이제 복수 생각 안 해요. 분노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럼 이제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하지만 천천히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진짜 우리로. 좋아요. 천천히. 당신 속도에 맞춰서. 그가 웃었어요. 데이트 신청해도 돼요? 해보세요. 하나 씨, 저랑 커피 한 잔 할래요? 저는 웃었어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센터를 나섰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하나 씨, 응,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다행이에요. 민재 씨도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느리게, 천천히,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하지만 이번엔 거짓 없이, 진심으로. 1년 반 후, 우리는 다시 결혼했어요. 이번엔 작은 결혼식으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혼인신고서에 저는 제 진짜 이름을 썼어요. 정하나, 이제 진짜 우리네요. 민재 씨가 말했어요. 응, 진짜 우리? 가끔 우리는 함께 재단에 가요.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시계를 봅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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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시계. 아버지, 저는 작게 속삭여요. 행복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시계가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재 씨가 제 어깨를 감싸요. 우리 계속 이렇게 나아가요. 멈추지 말고. 그래요. 멈추지 말고. 오늘도 시계는 움직입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제 시간도, 우리 시간도, 복수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끝에서 저는 따뜻함을 찾았습니다. 사랑을 찾았어요. 용서를 배웠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재생이라는 것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것을 시계를 보며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똑, 똑, 똑. 시계는 오늘도 움직입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 모두처럼